한 주간의 게임 순위를 통해 게임계의 뒷이야기까지 속속들이 파헤쳐보는 시간 G랭크. 안녕하세요. 순분남 이현수입니다. 어느덧 2016년의 마지막 순위를 알려드릴 때가 됐는데요. 과연 2016년의 대미를 장식할 게임은 무엇일지 12월 마지막 주 온라인 게임 순위부터 시작합니다. 12월 마지막 주 온라인 게임 20위부터 11위까지의 순위입니다. 테라가 새롭게 순위권에 이름을 올린 가운데 카트라이더와 검은 사막의 순위가 2계단씩 상승했는데요. 계속해서 온라인 게임 10위부터 2위까지의 순위에서는 피파 온라인 3와 블레이드 앤 소울, 그리고 메이플 스토리의 순위가 1계단씩 상승했습니다. 그렇다면 2016년 마지막을 장식할 대망의 온라인 게임 순위 1위는 오버워치입니다. 12월 마지막 주 모바일 게임 10위부터 2위까지의 순위입니다. 피파 온라인 3 모바일이 순위권에 재진입한 가운데 수집형 모바일 RPG 리니지 레드나이츠가 단숨에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영예의 모바일 게임 순위 1위는 하반기 돌풍의 주역 리니지2 레볼루션입니다. 이렇게 2016년 마지막 주 순위를 모두 알아봤는데요. 내년에는 또 어떤 게임들이 순위에 올라올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자, 대본이 이제 마무리가 된 거 봐서 촬영이 된 건가요? 굉장히 오늘 연말이라 그런지 짧게 끝나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저희가 항상 주말마다 네,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방송이 쉬지 않으면은 제가 매주 나와서 순위 프로라서 매주 나와서 좀 고생 아닌 고생을 했던 것 같은 그런. 그래서 저희가 연말이고 또 크리스마스가 또 방금 지났는데 저희가 또 큰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선물이요? 예. 그러면 영상 한번 같이 보시면서 선물 네. 한번 보시죠. 네, 선물을 영상으로. 네, 기대가 되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민영입니다. 매주 게임 순위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순분담을 위해서 제가 깜짝 게스트로 찾아왔습니다. 연말만큼이나 특별한 소식 준비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선물로 왔어요 여러분. 아니 선물이라고 그랬지만 이렇게 큰 선물을 주셔도 되는 겁니까? 아 이렇게 훈훈해질 것을 좀 몇 주 전에 했으면은 연말에 다 방송 분위기도 좋아지고 그랬을 텐데 내년에도 쭉 계속 가는 걸로 잘 봐서 오늘 분위기를 봐고 잘 되면 여기 고정으로 계속 나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정말요? 아닌가요? 가능할 수도 있죠. 가능할 가능해요? 수도 있죠. 우리 한번 오늘 열심히 해보죠. 그렇죠.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민영 씨 오늘 나와주셨는데 정말 선물이시니까 나오셔서 뭔가 저희가 특별한 무언가를 또 준비를 해주셨는지. 네, 제가 엄청난 걸 준비를 했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건가요? 바로 김민영의 연말 특별 랭킹! 시청자 여러분들은 기대를 많이 해주실 것 같은데 김민영의 연말 특별 랭킹 함께 만나보러 가보실까요? 보시죠. 사실 게임하면 뭐니 해도 머니 아니겠어요. 이 잘 만든 게임이 돈을 많이 벌겠죠. 하지만 정말 이 순수한 게임의 매출이라고 하면 그 게임성의 기대감만 가지고 구매하는 것일 텐데요. 그래서 준비한 김민영의 연말 특집 랭킹 첫 번째, 전 세계 PC 패키지 게임 매출 순위입니다. 먼저 3위는 길드워2입니다. 길드워2는요, PC, MMORPG인데요. 약 9,100만 달러의 판매고를 올리며 3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요, 정통 FPS의 상징 카운터 스트라이크 글로벌 오펜시브입니다. 약 2억 5,720만 달러의 수익을 기록하며 2위에 올랐네요. 그렇다면 돈을 가장 많이 번 게임이 무엇인지 좀 궁금하시죠? 그럼 만나보겠습니다. 매출 1위가 오버워치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죠. 슈퍼데이터 리서치에 따르면 12월 22일 기준 전 세계 PC 패키지 게임 중에서 가장 높은 매출을 올린 게임이 오버워치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버워치가 출시된 게 아마도 올해죠. 올해 5월 출시돼서 11월까지 총 6개월 동안의 매출액을 집계를 해본 결과 한화로 7,013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와, 7천억! 감이 잘 안 오는데 게임 업계에서는 얼마나 대박이 난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오버워치가 올린 매출이 전 세계 PC게임 매출의 10%, 10분의 1 정도로 오버워치가 다 벌어들인 거예요. 한 가지 게임이. 이 정도는 굉장하죠. 그리고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이게 1위하고 2위하고의 차이를 보면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데 2위를 차지한 타이틀이 카운터 스트라이크 글로벌 오펜시브예요. 근데 매출액이 2억 5,720만 달러예요. 2배가 넘는 차이로 이게 1등을 차지하고 2위가 한참 떨어져서 2위란 말이죠. 이것만 봐도 얼마나 대단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오버워치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겠죠. PC 패키지 판매 수익만으로 전 세계 매출 10%를 달성한 오버워치. 2016년에도 인기가 많았는데요. 2017년에도 인기가 계속되기를 바랄게요. 김민영의 연말 특별 랭킹 두 번째. 온라인 게임 순위에 20위에 이름을 올렸던 게임은요, 총 11개.
이 중에 3개의 타이틀이 치열한 경합을 벌였습니다. 과연 이 간당간당하게 20위에 턱걸이했던 게임은 무엇일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PM님 혹시 2016년에 G랭크에서 아슬아슬하게 20위를 차지한 게임들이 뭔지 아세요? 20이요. 네. 제가 한 30, 40회 정도를 진행을 했는데 가장 많이 1등을 했던 게임은 아마도 리그 오브 레전드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획기적으로 치고 올라왔던 게임이 오버워치. 1등을 했던 게임들은 기억나는데 20위 했던 게임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요. 네, PM님이 기억을 못하실 만큼요 정말 치열한 순위 경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2개의 게임이 공동 2위를 차지를 했는데요. 바로 스페셜 포스와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이 그 주인공입니다. 총 11번의 20위를 차지하면서 공동 2위에 올랐는데요. 그렇다면 이 20위의 이름을 가장 많이 올린 게임이 무엇인지 혹시 눈치채셨나요? 가장 많이 올린 게임이요. 네네. 테라가 있었던 것도 기억나고 뭔가 MMORPG 냄새가 살짝 나는 것 같긴 한데 20위는 진짜 기억이 안 나요. 네, 20위를 제일 많이 차지한 1위는요. 총 13회를 기록한 검은 사막이 차지했습니다. 맞네요, 진짜. 검은 사막 20위에서 자주 만났던 것 같은 기억이 이제서야 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20위면은 꼴찌 아닌가요? 그러면 이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이랑 스페셜 포스, 검은 사막은 꼴찌 자리를 두고 항상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을 한 거네요. 근데 이게 다르게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 저희가 20위까지만 발표를 해드리고 있지 네. 저희가 순위를 20위까지 집계하는 건 아니에요. 무수히 많은 게임들이 있고 저희가 순위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200위까지 집계를 합니다. 200위까지 집계를 하는데 200위까지 다 발표를 해드리면 게임 플러스 전 시간을 할애해도 모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참고 참아가지고 20위까지만 발표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20위가 꼴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200위 중에서 20위를 한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전국 석차 20위 정도이기 때문에 20위를 차지하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저희가 검은 사막을 폄하하거나 이럴 의도는 전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영의 연말 특별 랭킹 3번째 2016년 G랭크 반짝 등장 게임입니다. 이 반짝 게임은요 그야말로 G랭크 차트에 한 번 이름을 올린 후에 순위 밖으로 나가버린 게임들입니다. 온라인 게임에서는요 블랙스쿼드, 이카루스가 2016년 G랭크 순위에 딱 한 번 등장을 했는데요. 모바일 게임에서는 소울앤스톤, 부신, 불멸의 전사 2 위너스, 컴투스 프로야구 2016과 23만루2 KBO, 스펠9 2016 갓 오브 하이스쿨이 한 번 등장한 후에 지금까지 차트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고 왔는데요. 상대적으로 모바일 게임이 반짝 게임인 비중이 높은 것 같아요. 네, 반짝 게임이라고 하면 모바일 게임 개발하신 분들은 정말 가슴이 아픈 그런 느낌일 텐데 이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반짝 게임, 모바일 게임들이 개발되는 타이틀 수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 시장 안에 공개되는 타이틀이 너무너무 많고 유저들의 성향이 PC 온라인 게임의 경우에는 한 번 인스톨하고 나서 그리고 또 회원 등록을 하고 나면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플레이를 하는 그런 양상을 좀 보여주거든요. 근데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는 빠르게 설치되는 반면에 빠르게 또 지울 수 있다는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가까운 데서 예를 한번 찾아볼게요. 민영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핸드폰에 네. 몇 가지 정도의 게임이 인스톨되어 있으세요? 한 10개 정도 깔려있어요. 자, 이제 그중에서 플레이하시는 게임은 몇 종류세요? 1개. 9개의 게임은 인스톨만 되어 있고 더 이상 플레이하지 않는 게임이라는 거예요. 이만큼 인스톨하기는 너무너무 쉬워요. 10개 정도 인스톨할 때 정말 몇 분 안 걸립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플레이하는 게임은 9개는 장식이고 한 가지만 플레이하고 계시다는 게 지금의 어떤 모바일 게임 시장의 현실이 아닌가.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사실을 하나 또 알 수 있을 것 같은 게 한 가지 게임은 아직 플레이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렇죠. 그만큼 뭔가 하나의 게임은 생명력 길게 계속 지속되는 게임들이 그 중에서 있다는 얘기죠. 저희가 간단하게 보면 세븐나이츠라든가 모두의 마블이라든가 이런 타이틀들은 정말 몇 년째 계속해서 서비스를 해오면서 순위권 차트에서 상당히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게임 개발사들이 모바일 게임 개발사들이 반짝 게임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두의 이 핸드폰 안에 오랫동안 플레이되는 게임으로 남기 위해서 계속해서 철야를 하고 주말 근무를 하고 계속해서 어려운 세월을 보내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2016년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확실히 혼자 진행하다가 이렇게 둘이서 또 스튜디오를 채우고 있으니까 뭔가 확 달라지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요 이렇게 PM님도 뵙고 또 네. G랭크에 나와서 다양한 게임 얘기를 하니까 전 정말 즐거웠습니다. 네. 또 불러주세요.
다시 한번 자리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겠고요. 이제 그만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017년도에도 더 다양한 게임들을 차트에서 만날 수 있게 기대해보면서 내년에도 더 재미있는 G랭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수문남 이현수 김민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